이 방송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보신다면 우방의 가치를 좀 재평가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좀 드리고 싶네요. 결국은 뭐 미국도 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추가적인 완화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시각을 밝혀서 기준금리 인하만큼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또 일각에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압박이 계속 먹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정치적인 또 측면을 해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뭐 조금 시일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 연방항소법원에서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에 항소할 의지를 밝히고 뭐 관세 정책 역시 강력하게 밀어붙일 뭐 태세를 보이긴 했지만 최근에 또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또 어떤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견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정황과 맞물려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우리나라나 기타 다른 주요 국가의 관세 협상 결과가 그대로 실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뭐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 국채 시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생각보다 트럼프 관세가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자가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 라면서 이제 시장에서 그걸 보면서 그럼 이제 건전해지니까 금리가 좀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돌고 막 그랬었는데 그럼 그게 또 되돌릴 수 있다. 뭐 그런 점도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특히 위험자산은 불확실성이죠.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관세가 위법 판결이 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트럼프가 과연 거기서 물러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관세를 보편관세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위법이 난 거지 개별 품목관세로 접근할 경우에 위법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는 각 국가 처음부터 다시 무역협상 처음부터 하겠다라고 돌릴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오히려 위법 판결을 내주지 않아야지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이미 각 국가 관세가 협상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럴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아마 베이스 케이스로는 별 문제 없이 대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결이 나고 그냥 지금 시장대로 잘 가는 게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리스크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 판결이 나고 그럼 이제 각 국가 너희 다시 관세 협상 처음부터 하래 가져와봐 하면서 트럼프가 그러겠죠. 그럼 또 저희는 또 이제 작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봤던 그 불안정성 국면이 오고 위험자산인 주식 등에 안 좋은 영향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관세 정책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게 리스크 케이스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하신 거에도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이미 마무리가 된 거를 좀 뒤집는 게 좀 변동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미국과 일본 간의 그 무역 협정은 이미 총리의 사인까지 됐고 국가 대 국가로서의 협정이 발효가 돼서 실제로 이제 관세가 인하가 됐는데 사실 한국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말 기준으로 탑레벨에서의 협의는 되었지만 실제 그거에 대한 협정에 대한 사인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관세에 대한 실무진들의 협상이 최근에 1차가 끝났고 이제 2차 실무 협상이 들어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오래 걸리고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인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굉장히 좀 리스크 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시장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본이 그 전에 미국과 협상을 굉장히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타결을 했고 일본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임에도 그 대부분들을 다 억셉트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같은 잣대로 한국에 들이대고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협정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이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졌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불안해요. 사실 미국이 그렇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억지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만드는데 미국이 지금 유일 초강대국인 건 맞는데 사실 미국이 현재 위치까지 오기까지는 미국의 독자적인 힘만 갖고 지금 현재 유일 강대국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 우방국들이나 또 서구 사회에 어떤 용인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현재 위치가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냉전 시대를 거쳐서 소련이나 러시아가 그 힘을 갖는 것보다는 미국이 갖는 게 훨씬 나았으니까.
여러 우방국들이 그거를 용인을 했죠. 미국의 군사력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지역에 뭐 지정학적 안정을 위해서 병력을 배치한다든지 이런데 우방국들의 용인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경제 협정, 브레턴 우즈 체제라든지 아니면은 프라자 합의라든지 뭐 미국의 편의와 이익을 우방국들이 많이 용인해 줬던 결과가 오늘날의 미국의 위치거든요. 트럼프 정부는 그거를 향유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걸 이용해서 우방국들을 제일 가까이서 제일 많이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에 과연 중국적인 이익에 부합할 거냐 뭐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너무 자주적인 생각을 갖고 있나요? 아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부디 이 방송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보신다면 그냥 우방의 가치를 좀 재평가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좀 드리고 싶네요.